안녕하세요. 장기투자주린이 바당어북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던 어닝콜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7일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가 정규장이 시작하면서 천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쉽게도 약 5% 상승에 그치면서 하락의 원인으로는 실적보다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전체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서 소액 추가 매수를 진행했고, 주가가 하락해서 아쉽긴 하지만 상승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마라홀딩스의 25년 4분기 실적 발표의 주요 핵심 내용으로는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 중에 있고, 스타우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엑사이온 인수를 통해 AI 및 HPC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는 스타우드를 통해서 1기가와트 이상의 IT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고 AI HPC로의 고객 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사이온 인수를 통한 엔터프라이즈급 AI HPC 역량과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 및 영향력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 어닝콜에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AI HPC로의 시장 진출 가속화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전 마라 홀딩스의 전략은 소버린 AI로의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유형들은 대형 기업들보다는 정부, 의료기관, 금융 등 작지만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소규모의 여러 계약들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각지도 못했던 SDV를 통해서 큰 규모의 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AI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큰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나 주가 측면에서 모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나 기관들에게 관심을 끌기에도 더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존의 전략보다는 지금의 방향성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AI HPC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데이터 센터 개발 및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고, 마라가 기여하는 부분으로는 기존 전력 인프라 부지와 전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스타우드 쪽에서는 설계 개발, 임차인 확보, 건설 및 시설 운영 등을 주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소유권 및 가치 창출 부분에서는 마라가 50%까지 소유권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확보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마라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소유권을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마라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및 잠재력 부분에는 초기 1기가와트 이상의 IT 용량을 제공한다는 것과 추가적으로 2.5기가와트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서 공동 개발을 한다는 것이 시너지를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최대 50%까지 소유권 옵션에 대해서는 마라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스타우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든 마라 입장에서는 안전 발판을 마련해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파트너십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SDV는 데이터 센터 개발 및 운영 경험과 하이퍼스케일 엔터프라이즈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금융 조달 및 완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행력과 신뢰성을 갖춘 현 시점에서 최적의 파트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 신뢰 확보 측면에서는 추후 개발될 데이터 센터의 인차인과 계약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고, 저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볼 법한 시장 수요 대응 부분에서는 이미 하이퍼스케일 HPC 고객과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계약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이 주가를 리레이팅하기에 충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다리는 부분이고 고객 확보에 대한 이러한 암시는 이번 어닝콜에서 가장 큰 수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계약이 나올지는 상상에 맡기고 한번 차분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운영 유연성, JY 구조의 장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JY 구조란 무엇이냐면 혼자 하기엔 자금이나 리스크, 전문성이 부담이 될 때 파트너와 지분을 나눠서 같이 투자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고 수익도 지분 비율대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각자가 잘하는 영역에서 최대 효율과 최대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가속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고려 사항 부분을 보시면 폐배터리와 같은 고급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서 서브밀리초 단위로 전환 가능한 기술로 데이터 내 부하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기술이고 데이터 센터 개발 중 비트코인 채굴을 유지하면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잉여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채굴로 발생하는 수익은 주로 마라가 보유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마라 CEO가 강조하는 것이 유연하게 전력을 활용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엑사이온 인수에 대한 전략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라는 엑사이온의 지분 64%를 인수했고 이는 프라이빗 주권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의미합니다. 엑사이온을 통해서 에너지, 산업, 대기업 대상으로 인프라 서비스와 엣지 AI 추론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고 국제 전략으로는 UAE 성공 사례와 오만 파일럿 운영을 기반으로 프랑스 에너지 기업과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브라질, 사우디 에너지 기업들과도 협력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는 중동, 유럽, 남미 에너지 기반 AI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CEO가 힌트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에너지나 AI 관련 돈 되는 계약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번 내용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마라는 엑사이온과 스타우드를 상호 보완적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스타우드 파트너십은 하이퍼스케일형 클라우드에 집중할 전략이고 엑사이온 인수는 프라이빗, 주권 AI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라 홀딩스는 공공, 에너지, 정부, 하이퍼스케일러 고객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EDF와의 연관성 부분인데요. EDF는 프랑스 국영 에너지 기업으로 원자력 및 재생 에너지 생산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요 사업의 약 70%가 원자력 에너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자력을 늘리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마라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엑사이온은 EDF를 위해서 두 개의 데이터 센터와 양자 컴퓨터를 운영 중에 있고 데이터 보안이나 주권 등급의 AI HPC 시스템과 원자력 관련 데이터 분석까지 엑사이온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은행권 수요를 좀 노리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 엑사이온의 투자 목표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유럽은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고객 대상으로는 보안 중심의 AI 추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엑사이온을 인수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비전 및 전략적 맥락 부분을 보시면 AI 경제에서의 컴퓨팅의 중요성은 엔비디아의 CEO가 말한 것처럼 AI 경쟁에서 추론 실행 능력은 모든 기업 및 하이퍼스케일 고객의 수익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전력은 희소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마라가 통제하는 핵심 자산은 전력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라 홀딩스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보시면 마라의 기존 사이트는 채굴용이지만 본질은 전력 중심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HPC 수요 증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마라의 인프라 자산은 AI HPC 워크로드를 지원하게 되면서 현금 흐름 또한 단기화되고 예측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리스크 측면에서 순수 비트코인 채굴 사업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AI HPC 인프라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마라 CEO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더 높은 수익을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전략적 발전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브래스카 입지를 확장한다고 하는데요. 42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인수해서 기존 부지의 약 40%를 확장했고, 해당 부지는 AI HPC 옵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 발전 운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25메가와트에서 50메가와트로 2배로 늘려서 플레어 가스를 저렴한 채굴 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음은 자본 배분 전략으로 회사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과 스타우드 JY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기회에 자본을 집중하는 우선순위 전략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 전략 변화로 인해서 MPLX와의 협력은 장기 실행 과제로 전환됐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MPLX 관련 진전을 기대하고 있었고, 저 역시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기업의 성장성과 규모를 빠르게 키운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번 SDV와의 파트너십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MPLX 프로젝트는 구조적으로 대규모 캐펙스가 필요한 장기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실적 개선과 주가 모멘텀을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서 자본 회수 기간이 짧으면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우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SDV와의 협력이 단기적인 실적 과실성과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 더 유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비트코인 채굴 및 자산 관리 부분인데요. 이 내용 또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여전히 마라 홀딩스의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5년 해시율은 53에서 66으로 엑사 해시를 증가시켰고,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 전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운영자금 조달은 25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을 선별적으로 현금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 측면에서 재정적인 유용성과 기회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신념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마라홀딩스는 비트코인 세계 2위 보유 기업으로, 마라홀딩스 기업 자체가 비트코인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생존 가능성과 장기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앞으로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단지 마라가 AI 분야로 얼마나 빠르게 잘 확장할 수 있느냐가 기업 가치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큰 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마라 홀딩스가 기존 계획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돈을 좀 벌겠다는 전략으로 들리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편으로 나눠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